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올려놓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조용한 집 안에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뒤 병이 물 위를 한번 천천히 바라봅니다. 요즘 혹시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잔뜩 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을 내린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거품 말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줄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남아있고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살짝 부어있고 붓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오늘 좀 많이 걸어서 그래. 국을 조금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그냥 넘기십니다. 잠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몸은 자꾸만 피곤하고 다리는 붓고 소변에는 이상한 거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 옆에는 큰 투석기가 쉬지 않고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굵은 바늘이 팔에 꽂혀 있고 피가 관을 따라 천천히 기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눈빛은 조금 지쳐 있고 어깨는 살짝 내려가 있지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거품, 그 붓기, 그 무거운 다리가 그분들에게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됐습니다. 금방 괜찮아지겠지.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신장이 이미 절반 이상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조용한 장기인 신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이 반 이상 손상된 뒤에야 비로소 그 신호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식탁 위에 놓인 아주 소박한 과일 한 접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그 과일들이 조용히 신장의 짐을 조금씩 덜어주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음식은 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변이 조금 더 맑아지고 아침다리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얼굴 붓기가 서서히 사라질 때 우리 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구나. 오늘 저는 단지 무서운 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손에 올릴 수 있는 작은 과일 한 조각이 어떻게 신장의 숨을 다시 고르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천천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70살 최 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늘 건강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았지만 짠 음식 좀 먹었나 보다. 소주 한두 잔 때문이겠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막혀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는 너무 높았고 조금만 늦었어도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약 처방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장을 위한 과일 처방전을 함께 드렸죠. 하루 일정량의 홍십의 검은 포도, 오미자 그리고 사과. 시간대마다 적당히 나누어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그분의 눈빛은 훨씬 맑아졌습니다. 소변 거품은 줄고 다리 부기도 빠졌으며 혈액 수치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약이 좋았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성실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과일 한 조각이 그 신장을 잠시 쉬게 해주고 조금씩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영양은 손상된 세포를 다시 숨쉬게 한다.
하지만 몸은 더 단순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덜 피곤하고 다리가 덜 무겁다. 오늘 이야기는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과일 한 조각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컵 안에 고이죠. 우리의 신장, 바로 그 물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50리터에서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매일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조금씩 피로해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고 붉은 고기를 너무 자주 섭취하고 물을 적게 마시고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면 그 정교한 필터는 서서히 손상되죠. 그때부터 몸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변에 하얀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혈압이 서서히 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정수기의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처럼 신장도 스스로의 해독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 중에는 이런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많은 과일은 작은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소를 배출하며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은 세포를 보호하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과일은 칼륨이나 당분이 너무 높아서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과일 많이 먹으면 다 좋아지겠네요. 하지만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확한 선택이 치료보다 강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5가지 과일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감은 식탁 위에 가을 태양이다. 한국에서는 잘 익은 홍시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제게 홍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홍시는 매일 신장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따뜻한 수건 같은 존재입니다. 홍시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당분과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그 결과 혈당과 혈중지방을 안정시키고 신장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홍시에는 천연 타닌과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작은 혈관,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시는 신장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자연의 작은 필터 같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홍시는 성질이 서늘해서 몸속에 열을 내려줍니다. 적당히 먹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목이 덜 마르고 얼굴의 붉은 기운도 차분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신장의 열 피로를 식혀주는 작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유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8세 고혈압에 당뇨 전 단계였죠. 달콤한 간식을 끊지 못해 매일 과자나 빵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간식 대신 점심 식사 후에 잘 익은 홍시 반 개만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이 지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액 속 크레아틴인 수치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졌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시 속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혈당과 혈관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몸은 더 단순하게 말하죠. 이제 좀 편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시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을 많이 먹으면 타닌이 장 속에서 응고되어 변비나 위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당분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하루 1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제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홍시는 신장을 위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작게 그리고 천천히 맛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배를 자주 드시나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배를 기침이나 열을 내릴 때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배의 또 다른 얼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장을 위한 시원한 수도꼭지입니다. 배의 수분 함량은 80%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속의 정수기처럼 신장에 맑은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억지로 마시기 힘들 때 배 한 조각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주죠. 게다가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단갈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부드럽게 이뇨 작용을 도와줍니다. 허리 부근이 묵직하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배의 이 성분이 신장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두 성분은 요로의 염증을 완화하고 소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반복적인 방광염이나 신우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 했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림이 있었죠. 피부도 거칠고 얼굴이 자주 붓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1-2시간 뒤에 상온에 둔 배의 반쪽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몇 주 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덜 붓고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의 수분, 소르비톨 식이섬유가 신장의 해독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준다고요. 하지만 몸은 단순히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야 조금 편해졌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혈압이 낮거나 손발이 찬 분들은 반쪽만 그리고 따뜻한 시간대에 드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배를 공복에 먹으면 속이 차고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균형 속에 있습니다. 배는 신장을 위한 부드러운 친구이지만 그 우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야야 오래 갑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방 안에서 배 한 조각을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그 한 입이 당신의 신장에게 작은 휴식을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큼직한 교포도 한 송이를 손에 들어보세요. 반짝이는 검은 빛깔. 마치 작은 밤하늘을 손에 담은 것 같지 않나요? 그건 단순한 후식이 아닙니다. 신장을 위한 강력한 항산화 저장고입니다. 교포도는 껍질이 두껍고 알이 큽니다.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장 세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미세 혈관입니다. 교포도의 진한 색소가 그 혈관 벽을 강화시키고 혈압과 노폐물의 압력을 완화해줍니다. 또한 포도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여과작용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69세 고혈압과 단백뇨 초기 증상이 있었죠. 오후만 되면 늘 피곤하고 눈밑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 달콤한 빵 대신 껍질을 벗긴 교호 포도 8-10알만 드셔보세요.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소금 섭취는 줄여보세요. 2-3달이 지나고 혈압이 훨씬 안정되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저녁에 덜 피곤하고 눈도 덜 붓네요. 그분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는 너무 달아서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교포도를 한 움큼씩 먹는다면 그건 과식입니다. 하지만 한 줌의 포도를 천연약처럼 먹는다면 그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과학은 말합니다.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은 혈관의 시계를 되돌린다. 몸은 더 간단히 느낍니다. 이제 피가 조금 더 편하게 흐른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창문 밖으로 가을 바람이 부는 걸 느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안에 붉은 오미자 몇 알이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새콤한 향이 천천히 코끝에 닿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오미자는 예로부터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5가지 맛이 난다는 이름처럼 몸의 균형을 5방향에서 잡아주는 과일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미자 추출물이 간과 신장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 속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즉, 몸이 더 깨끗하게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미자는 약이 아니라 도와주는 친구일 뿐입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던 분들께는 하루의 리듬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수년간 술을 즐기셨고 간 수치가 높고 신장 수치도 경계선이었죠. 저는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일주일에 3-4번 낮 시간에 연한 오미자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꿀을 약간만 넣고 절대 잠자기 전엔 마시지 않도록 했죠.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덜 피곤하고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미자가 기적의 해독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술을 계속 마시고 짠 음식을 즐긴다면 그건 단지 붉은 물에 불과합니다. 건강은 차 한 잔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 속에 오미자가 있다면 그건 몸이 고마워할 일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비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사과 반쪽을 천천히 베어 물어보세요. 그 상큼한 향과 소리 속에는 신장을 위한 작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단순히 건강한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사과 속의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되게 합니다. 결국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조금 덜어주는 셈이죠. 또한 사과의 칼륨 함량은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이라면 하루에 사과 1개 정도는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사과 속의 약한 유기산은 소변의 산도 균형을 맞춰 결석이 생길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그건 아주 작지만 꾸준한 보호막입니다. 저는 67세의 박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높고 소변에 거품이 조금 섞여 있었죠. 피부톤도 칙칙하고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약을 처방하면서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뒤 사과 반쪽, 오후에는 남은 반쪽을 드세요. 이걸 3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뒤, 박 여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얼굴 붓기도 줄고 색이 맑아졌어요. 그 변화는 단순한 과일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이 만든 결과였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부전 3기 이상이라면 하루에 사과 3-4개를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약처럼 양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적절한 섭취가 신장을 지킨다. 몸은 단순히 이렇게 느낍니다. 이젠 좀 편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신장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건 약과 같습니다.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죠. 오늘은 신장을 위해 과일을 먹는 5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첫째,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마세요. 사과나 감은 아침이나 점심에 배나 오미자는 저녁 무렵에 나누어 드세요. 신장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당분보다 천천히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좋아합니다. 둘째, 설탕을 더하지 마세요. 병에 든 주스나 시럽 과일은 신장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냥 과일 그대로 또는 연한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셋째, 짠 음식을 함께 줄이세요.
짠 국이나 고기 반찬을 많이 드신 날엔 과일의 양을 조금 줄이세요. 그날은 사과나 배처럼 담백한 과일이 더 어울립니다. 넷째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과일을 먹고 더부룩하거나 붓기가 심해진다면 그건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추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하세요. 과일은 검사 결과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혈액과 소변 검사는 몸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창문이니까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감이 몸에 좋다고 하루에 3개씩 드신 분이 변비와 복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신부전 말기인데 포도와 바나나 주스를 많이 마시다가 칼륨 수치가 급상승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약처럼 다루세요.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과학은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몸은 더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편하다.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의 몸이 올바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5가지 과일.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로 남았을 겁니다. 감은 혈당과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는 몸의 열을 식히며 부드럽게 이뇨를 돕습니다. 포도는 미세혈관을 보호해 신장의 역과 압력을 낮춰줍니다. 오미자는 간과 신장을 함께 도와 몸속의 독소를 천천히 씻어냅니다. 그리고 사과는 섬유질과 유기산으로 몸의 찌꺼기를 닦아내죠. 이 5가지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선택이 모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변화를 시작했고 몸은 그에 응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아직도 당신이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 그게 바로 오늘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회복이 시작됩니다. 창밖의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몸을 천천히 돌아보면 좋습니다. 제가 드릴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나요? 둘째, 아침이나 저녁마다 눈이나 다리가 자주 붓나요? 셋째, 충분히 자도 피로가 남지 않으신가요?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섯째, 진통제를 자주 드시나요? 여섯째, 짜게 먹거나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물은 잘 안 마시나요?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이 예라면 이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이 지금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큼은 내 몸을 조금 더 배려하자.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남겨보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신장을 더 잘 돌보겠다는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겁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신장을 지키는 하루 5가지 습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사람에게만 공유해보세요. 늘 다리가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요. 그 한 번의 공유가 그 사람을 몇 년 뒤 투석실에서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켜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몸을 아끼겠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